중요한 4월 국회가 이렇게 표를 써서 저희 중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을 이유로 4월 국회를 세웠죠. 그리고 두 당의 방송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두 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방송에 대해서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타겟책을 만들었습니다. 차제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장의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하는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 주재 비공개 회의 때 그 취지를 설명했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출해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 추천위원회 구성을 결국 방통위가 할 텐데, 방통위 구성도 여야 3대2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당이 이 추천위원회에 있어서 그 정부 여당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거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똑같은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완전히 공정하고 독립된 선출 방식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내일까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은 밤늦게까지 당내 투기를 거쳐서 정치권의 개입을 배제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공영방송 차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고, 이를 가지고 두 야당과 오늘 아침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두 야당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당의 새로운 제안마저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기존의 여야 추천 방식을 유지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두 보수 야당이 이 방송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를 막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자신들의 영향을 미치는 방송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소위 7대3 그리고 거기에 특별다수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대6 그리고 특별다수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이 미치는 방송을 유지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정농단에 의해서 장악된 방송을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국민의 이해에 기반한 방송으로 정상화시키려는 개혁의 흐름을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송법 논란의 본질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출된 박홍근 의원의 안은 공영방송을 국정농단 세력의 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차악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고, 그것이 당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을 지지하는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공영방송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고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과 태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 시기에 국정농단 세력이 온전히 장악한 방송을 지키기 위해 박홍근 안을 반대한 것이죠. 지금은 방송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박홍근 안 이외의 안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방송법 논란의 핵심, 그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 공익성,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 의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두 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방송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는 의도를 포기하시고 방송사 경영진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더 논의하고 4월 국회는 4월 국회대로 진행합시다. 네, 다음은 신경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간사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특히 공영방송은 87년 만들어냈던 그때 급작하게 합의했던 임시체제에서 때우기식 땜질을 해왔던 것이고요. 박홍근 법안도 이 새누리라는 불가능의 철벽 앞에서 최악을 막아보고자 때우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문가들, 또 업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분들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근데 제일 큰 상황 변화는 촛불이었습니다. 촛불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급진전이 일어났고 정권 교체가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 정말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찾던 차에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KBS 사장 선임이었습니다. 그 전에 원자력 발전 관련된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힌트를 받았고요. 또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영방송을 잘한다고 그러는 나라의 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 결과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원회, 저희들은 이걸 국민추천위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진정으로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킬 수 있는 상황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쭉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던 이사회와 완전 분리를 함으로써 정치적 색채를 크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KBS 이번 것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형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연령과 지역을 고려한 안심 전화번호로 국민추천위원을 선발을 하고요. 인원은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정도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하고는 완전히 독립된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이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을 결정하게 되면 국민추천위원회 전원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 절차로 되면 후행 절차는 이미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KBS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고요. EBS는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MBC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전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그러면은 이사회를 추천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일단은 배제될 수가 있고요. 이사회 추천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개선할 수 없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추천하는 문제는 한 두어 개 안을 놓고 우리들이 새롭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이사 국민 추천제를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국민 추천제는 이미 취해선 법안에 그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사를 여야 동수로 가령 5대5 또는 6대6으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추천함으로써 홀수로서
추천 이사를 결정함으로써 이사회를 구성하자 이런 안도 가능할 거고요. 이사회도 정치적으로 전면 독립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적 독립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취해선법에 일부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새로 발의가 된 이재정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법도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4개의 법안이 발의가 돼서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거나 직전에 있고요. 그리고 방통위가 그 사이에 추진해온 미래방송발전위원회 의견이 거의 성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KBS 사장 이번에 양승동 후보가 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과정에서 KBS 사장 선임과정이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즉각 법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늘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공영방송사 사장 국민추천위원회 안은 저희들이 성안을 해서 이것도 정식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홍근 수석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안한 것은 이번 기회에 여건 야간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손을 완전히 떼자, 이게 기본적인 일관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여야가 왜 늘 이 방송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벌였냐면 사장 문제 때문입니다. 사장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보도부문 등에 관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장만큼 이제는 철저하게 정치권이 관여 개입하지 않는 구조를 이번에 같이 만들자 해서 조금 전 신경민 간사가 제안한 추천위를 구성하자. 그리고 그 국민 추천위 구성은 지난 신고리 오리포기 구성 과정에서 그 누구도 그 국민참여단이라든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손을 다니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은 말 그대로 무작위로 백지 상태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그 추천을 선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전혀 거기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발달하는 게 제 제안의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방금 말씀드린 공영방송 사장 추천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정치권이 이사 추천마저도 이제는 이사들이 공영방송 사장 추천에 관여하지 못하니까 실제 제 이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한층 이제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영방송 이사의 권한이 그렇게 축소되었을 때라도 그래도 정치권이 이사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게 이런 공영방송 이사들도 국민 추천으로 선출하는 방안도 있겠고 아니면 상권 분리 차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야당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정치권이 추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야당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이사 부분만큼은 부득이 여야 동수 5대5나 6대6으로 하고 거기에 이사장 1위를 대통령이 추천해서 그렇게 이사실을 구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이 이사들의 거리가 생길 경우 이것 그동안 다툼의 여지가 참 컸던 것입니다. 이 거리 이사를 누가 맡느냐를 가지고 늘 여야가 다투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보다 명료하게 해서 이사의 거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임자는 자녀 임기로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여야 동수 추천 비율을 유지하자는 게 저희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 지금 사장과 그리고 이사진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오전에 바른미래당의 오십 대표와 제가 찾아뵙고 저희가 어제 저녁까지 좀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안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대표는 계속 예부 행사에 계셔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평화
저기 의원 모임에 두 원내대표께서 50대표께서 전화를 통해서 이런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번 이 논란의 핵심인 과연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사장 이 선임에 여전히 우리 그 권한을 내려놓지 말고 나눠 먹을 거냐,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다 내려놓을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보다 분명하게 선택을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나눠 먹지 말고 내려놓자는 것을 오늘 보다 분명하게 야당에게 주장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KBS 이번 사장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물론 야당에서 구성된 추천위원인가요? 저기도 뭐 선출했던 그 150여 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엔 이 공론화 방식으로 100에서 200명 이하의 홀수 위원을 우리가 무작위로 선출하자는 것은 철저하게 그것은 해내자라고 야당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이 명단이 유출된다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은 관리될 수 있고 이런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무작위 전체 국민 대상을 표집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KBS 선출 과정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문점, 문제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완전히 내려놓자고 하는 거고요. KBS 사장 선임하는 과정에 있었던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안심번호 안까지를 내놓는 겁니다. 공직자 선출 공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안심번호 쓰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정치권의 입김이 닿지 않는 방법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해서 이번만큼은 방송을 진짜 국민에게 돌려드리자고 하는 제안을 저희들이 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다면 저는 동의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일단 발언은 저희가 다 마쳤고요.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손을 들고 소속사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현인데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다른 당들한테 전화로 설명하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쪽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김동철 대표는 본인 이야기 하셨으니까 뭐.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설명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영어로 했네. 그리고 두 분은 평화당의 장병환 원내대표는 내용을 잘 알겠다. 그래서 상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노회찬 대표는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라 긍정적인 답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런 안을 제안하시면서 현직 사장과 이사회는 보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면서 하지만 현직 사장도 안 돼서 다시 뽑자라고 얘기할 경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니 그 부분은 이미 현재 제 이름으로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들의 수석들은 이미 저하고 수석들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는 현직 사장의 이사진의 임기 보장, 그 구칙조항은 덜어낼 수 있다고 이미 뭐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거로 되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대해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합법면법에서도 구칙조항을 삭제하기로 그러니까 공적인 합의는 아닙니다만은 수석 대표들끼리 그동안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칙조항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미 그것은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전변경이 생긴 거긴 해서 그 박홍근 시청이 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규칙조항을 삭제해서 그런 현직 사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추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안이 제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칙에 대한 합의 역시 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존 법의 가장 큰 아마 쟁점은 세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편성위원회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가 부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위원회 관련해서는 뭐 다른 그 이견이라고 할까요? 이게 풀려고 있지 않고 그것도 자영업자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언급하지 않는 것이고요. 구축조항과 관련해서는 제일 처음에 자영업장이 그런 것을 언급하다가 그 이후에 제안을 원안대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이 구축조항을 전원낼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한 거고요. 결국 남아있는 문제는 지배구조 개선, 즉 사장과 이사의 선임 추천 방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새로운 개안을 오늘 제안을 할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방금 저 신경미 의원님께서 바미당하고 그 자유한국당이 그 새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표이사는 바꾸지 않겠다고 합의가 됐다 했는데 그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새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표이사 새로 뽑아야 된다 하고 어제 바미당에서 김동기 원내대표는 똑같이 가고 있어요. 네, 그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집권 시절에 서울신문을 아주 정부 지분을 빼내면서 우리 사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기자간담회에서 보면 자 이명박 대통령께서 종편을 만들 때 그걸 건들지 않고 지금의 KBS를 국민에 돌려주고 하는데 지금의 그 여야의 법을 봤을 때는 국민을 돌려준 거 아닙니다. 그러면 비유를 드리면 각 가정의 전기요금에 공청료가 나갑니다. 완벽하게 정치나 국회의장이나 관여하지 말고 국민이 거기에 이사로 관여해서 대표 뽑는 거 다음에 국민에 돌려주는 방송이지 거기에 지금 알맹이는 보이지 않고 여야가 방송권만 가지고 그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더불어 여당에서는 이런 법안이고 야당은 어떻게 하는데 그걸 오픈을 하고 국민이 판단하게끔 손을 들고 있는 그런 판단이 돼야 되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국민을 정말 죽였거든요.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데 방송권 가지고 있잖아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세 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내려놓는 것이 정부 지분을 빼버려라 그러면 옛날에 서울신문이 한국방송하고 그 KBS라든가 한전이나 이렇게 지분을 빼내고 그걸 우리 사주 줬거든요. 그 전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협상 분열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오후에 또 겹쳐 있을까요? 아니 저희는 이렇게 제안하고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좀 기다리는 김동철 대표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아예 뭐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같은 수준의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비율 조정 뭐 이런 종류 얘기했는데 그건 아예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정부 여당이 사실상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1단계라는 2단계가 야당이 반대하면 사장 임명이 안 되는 게 특별자치제잖아요. 박홍근 의원이 했던 게 2단계고 3단계가 지금 독립적인 사장 추천기구 아래 뭐 이사도 독립적으로 추천하자 이런 식의 이제 최혜선 의원한 이사 추천 금융위원회 이런 건데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가자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럴 만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촛불혁명 이후에 방송 공정에 암흑기였던 그때는 그럴 수 없었다 이런 건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도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야 된다는 차원으로 한국당에서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으려면 탄핵된 세력과
탄핵 이후에 구성된 정부가 같은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맞습니다. 이런 거죠. 현행 지금 그 방송 공영방송 기획구조는요, 대통령 또는 집권 세력이 공영방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 안은 국회가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안입니다. 근데 지금 제안한 우리의 대안은 대통령도, 즉 정부도 국회로, 쉽게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개입할 수 없게끔 하자는 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과거의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구도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국회라도 이쪽으로 가져오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그걸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선임권 뭐 이런 추천 이런 거에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108배 차이가 생긴 거죠.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사장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료하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계속 우리가 공영방송 이 사장과 이사 문제에 관여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도 지금 국회의원 정도라도 진전이 한다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정부나 청와대가 그렇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여 안 할 수 있다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바로 국민들한테 이걸 다 돌려주자. 국회가 정치권이 나눠 먹지 말자. 공영방송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